주로 이제 생선 같은 거 구워서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하루 세 끼를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건과리 종류도 챙겨 먹고요. 아몬드나 호두가 이제 뇌혈관에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호두 많이 챙겨 먹어요. 시민들이 혈관 건강을 위한 식습관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견과류. 실제 견과류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견과류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을까? 땅콩은 기본, 아몬드, 호두, 잣, 피스타치오 등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 혈관 질환에 좋다고 해서 챙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자주 챙겨 먹지만 하루 권장량인 한 줌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데, 혹시나 산패될까 두려워 그때그때 견과류를 직접 볶아서 섭취한 지 벌써 1년째. 그녀가 이처럼 견과류를 챙겨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은 있었어요, 원래.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왼쪽이 이렇게 찌긋찌긋하긴 했어요. 뭐 견딜만, 못 견딜만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생각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동맥경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동맥경화는 혈액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 걸리지 않을까, 정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혈관 건강에는 견과류가 좋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약 항상 챙겨 먹듯이 날마다 견과류를 한 줌씩 먹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다. 동맥경화 진단 후 식단 또한 바꿨다는데, 채소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꾸며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간은 좀 심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건강식으로 바꿨다는 김정 씨. 매일 간단한 운동 또한 빼놓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해온 그녀의 혈관 건강은 좋아졌을까?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평소에 견과류를 잘 먹고 있다고는 했는데 현재 그것에 비해서 이 경동맥 초음파에서 보이는 혈관 상태와 그다음 피 검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머나 어떡해요. 의외네요. 저는 좀 좋아져 있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김정 씨의 총 콜레스테롤은 211, LDL 콜레스테롤은 161로 정상 범위를 웃돌고 혈압 역시 약을 먹고 있음에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요즘에는 견과류가 좋다라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네. 거의 뭐 혈관 건강의 필수 아이템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탄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견과류가 비, 폐, 신, 즉 비장, 폐장 그리고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몸의 저항력을 길러준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왜 혈관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근데 일상을 보면은 별 문제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운동도 하시고 네. 식단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견과류도 드시고. 저는 조금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 독소가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 독소가 높아져 있다? 실제 김정 씨의 당 독소를 측정한 결과 그녀의 당 독소는 2.7로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타났다. 네, 역시 그러시군요. 네, 이 검사 수치가 꽤 높게 나왔네요. 자,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도 혈관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 바로 이런 견과류를 잘못 드셨기 때문이에요. 견과류를 잘못 먹어서 혈관 건강이 개선되지 않았다? 견과류를 구입해 냉장 보관한 다음 산패를 막기 위해 그때그때 볶아서 섭취하고 하루 한 줌,
섭취량도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일단은 이 견과류를 볶아서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아니 우리가 견과류를 먹을 때는 그냥 생 견과류를 먹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볶아서 먹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볶은 견과류는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볶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견과류가 120도가 넘게 되면은 최종 당화 산물, 일명 당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당독소는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또 혈관 기능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결국 뇌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를 먹었다는 게 문제네요. 네. 근데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에는 당독소가 얼마나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잘 안 와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혈관은 물론 전신 건강도 망치니까 최대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감자튀김 아닙니까? 네. 감자튀김 보통 한 번 먹을 때 100g 정도를 먹게 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당 독소가 1522kJ입니다. 자, 그런데 볶은 아몬드 한 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약 30g 정도인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당 독소가 1995kJ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는 감자튀김보다 당독소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나 견과류 진짜 좋아하는데 네. 견과류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요. 네. 견과류의 배신이에요, 배신. 견과류 자체는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고온에 볶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높아지며 오히려 뇌혈관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뿐만 아니라 볶은 땅콩은 1930, 볶은 호두는 2366, 볶은 캐슈넛은 2942로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의 당독소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이 고온에서 산화되며 당독소를 증가시키는 것.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위해선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일까? 제일 좋은 건 볶지 않은 생 견과류를 사서 100도 정도의 저온에서 볶아 드시는 게 당독소를 줄여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100도를 딱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약불에서 그냥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우리 디테일의 왕 장민혁 선생님께서 네. 너무 이거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실천하기 쉽게. 자, 바로 이 견과류를 드실 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견과류와 항산화 식재료를 함께 먹어라? 자, 볶은 견과류처럼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드실 때에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 그리고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당독소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우리 몸에 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볶은 견과류를 드실 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당독소 흡수를 막아서 혈관 건강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베리 땡큐 할 때 그 베리. 베리류. 네, 아. 네. 아, 제가 먹는 거에도 베리류가 같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 건조된 베리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블루베리, 딸기 같은 생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양으로 말씀드리자면 딸기로 치면 한 4-5개 정도, 블루베리라면 10알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 충족돼서 당 독소를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지키는 꿀팁.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등의 항산화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와 베리류를 함께 섭취하면 얼마나 달라질지. 견과류를 잘못 섭취해온 김정 씨와 그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의 현재 당독소는 2.7. 이제 일주일 동안 평소 먹던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하며 딸기 5알이나 블루베리 10알을 추가로 섭취했다. 일주일 후
그녀의 당독소 수치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 결과 그녀의 당독소는 2.3으로 일주일 전보다 당독소가 0.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